40대 이후 잡곡밥 이렇게 먹으면 신장 망가지고 당뇨 생깁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잡곡밥을 많이 먹는데요. 저도 흰쌀은 10%에 90%가 잡곡입니다. 칼로리도 줄이고 좀 더 많은 영양 성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마구 섞어서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백세 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잡곡밥의 부작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미밥, 콩밥, 검정쌀밥은 기본적으로 많이 넣어서 먹는데요.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영양이 풍부한 것은 맞으나 모든 사람에게 맞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잡곡밥이어도 이렇게 섭취한다면 건강을 망칠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복부 팽만 등의 부작용에 이어 통풍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만 먹고 있었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지?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독이 아닌 이상 조금씩 천천히 몸에 쌓여 우리 몸을 망칩니다. 망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정량 경우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좋고 혈당 조절과 심장질환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 시 복부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 복통 유발,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 저하 등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잡곡의 식이섬유는 100g당 5에서 8g이 들어있고 밥으로는 한 공기 먹게 되면 15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됩니다.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이 남성이 30g, 여성인 경우 20g이니 두 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여기에 식사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 및 과일까지 먹는다면 많이 초과하게 되겠죠. 과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잘 씹지 못해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평상시에 한두 번만 씻고 삼키시는 분들도 당시에는 모르나 나이 들게 되면 점점 소화력과 신진대사가 나빠집니다. 현미의 경우 흰쌀보다 식이섬유가 3배, 비타민 B는 2에서 5배, 비타민 E는 4배, 칼슘을 제외한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현미의 식감은 거칠어서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힘들고 현미의 피티산은 칼슘, 아연, 망간 등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는데 장기간 복용하면 충치나 잇몸이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미를 먹고 설사나 보통이 있으면 맞지 않는 것이니 아주 조금만 섞어 현미의 비율을 줄여서 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면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180리터 정도의 혈액을 여과하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기능이 50%만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말기 신부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잡곡을 피해야 합니다. 잡곡에 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의 농도와 세포의 수분을 조절하는 전해질로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체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여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 심부정맥까지 올 수 있습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몸속에 쌓이면 문제가 되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산은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대사 산물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생깁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히 진단이 나오는데 정상 범위가 7mg이며 요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배출이 충분하지 못하면 관절에 요산 결정이 생겨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관절 통풍입니다. 또는 신장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신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요산은 증세가 없는 분도 있고 나이 먹어서 관절이 아프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통풍 환자가 4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예방 방법은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는데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젓갈에 많습니다. 이외에 잡곡밥이 많은데 현미의 쌀의 겨에는 100g당 54mg, 보리에는 93mg이 있다고 합니다. 통풍 환자는 퓨린 섭취를 하루에 150mg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니 잡곡밥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어린이도 잡곡은 피해야 합니다. 잡곡으로 먹을 경우 단백질을 함유한 잡곡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화기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몸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심각한 소화기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뇌발육이 왕성한 6세 이전에는 충분한 탄수화물이 공급되어야 하고 당장의 잡곡밥보다 어린이들은 위장 기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잡곡밥을 먹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복통이나 설사가 있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효능 효과를 알아볼까요? 찹쌀, 보리, 현미, 조, 수수, 기장 등등 다양한 잡곡들은 영양가가 높아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들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잡곡밥을 섭취할 경우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당을 상승하는 억제 효과가 있는데 당뇨 예방 관리가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의 세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많이 씹어야 소화가 쉽고 그 과정에서 포만감을 줍니다. 영양가가 높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감량에 아주 좋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많은 잡곡밥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산성도가 높아질수록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져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흡수율이 높을수록 피로회복은 물론 심혈관 질환, 불면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잡곡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잡곡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카로티로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피부 노화와 탄력도를 유지시킵니다. 몸이 상성화되면 몸의 암세포가 증가하지만 알카리성 식품은 암 공해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다음은 잡곡 먹는 방법입니다.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의 독을 가지고 있는데 숲을 산책하면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물질입니다. 식물의 독은 식물을 보호하는 껍질과 번식을 하는 씨앗에 가장 많습니다. 그럼 현미와 통곡에 있는 독소를 줄여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쌀을 씻을 때에는 서너 번 씻은 후 물에 서너 시간 담가 두시고 담가 두셨던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받아 밥을 해야 합니다. 불려두셨던 물은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쌀뜨물 쓰신다고 받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야채 씻을 때 물에 서너 시간 담가 두셨다가 씻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쌀은 바로 씻어서 물에 불린 후 불려둔 물을 찌개나 국에 넣어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잡곡밥 하실 때 소주 한 잔 넣어서 밥을 해보세요. 알코올은 날아가고 밥은 부드러워집니다. 소주를 넣으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17%나 증가한다고 하고 소금도 4인분 기준으로 밥숟가락 4분의 1 정도와 소주와 함께 넣으시면 뉴트리인의 폴리페놀 섭취가 신체 염증을 감소시키며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잡곡 보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은 벌레와 곰팡이에 취약합니다. 잡곡밥을 2, 3일 보관하시려면 냉동하실 때 적절한 온도와 보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잡곡밥도 뜨겁게 드시지 말고 실온에서 식으면 드시고 저항성 단분이 생겨 혈당을 낮춥니다. 실온에서는 하루 안에 드시고 냉장은 2, 3일 안에, 냉동은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확실히 잡곡밥이 영양도 많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은 조심해서 드시고 건강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